번째 주제부터 보여드리죠. 첫 번째 주제는요. 이 윤석열 정권 때문에 K방산이 급브레이크 걸렸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 얘기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 때문에 K방산 급브레이크.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자,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예, K방산이 그럼 급브레이크에 걸렸다는 거는 도대체 뭐 때문이냐? 라는 얘기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K방산이 장밋빛이다라는 전망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요, K방산의 올해 수출액 목표가 100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역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엄청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이 이미 재작년에 그리고 작년 초까지 수주해 둔 게 있었고, 올해 추가로 조금만 더 수주하면은 이 100억 달러 넘어서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장밋빛 계획이 나오는 것도 그닥 무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장밋빛 계획이 올해 들어서자마자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 무기 수주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량이 현재 100조 정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금 현재 남은 일감이 100조 정도 남아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신규 수주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말레이시아의 FA50을 팔기로 했다, 뭐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말레이시아에 팔기로 했던 것도 작년, 재작년까지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끝나 있던, 그래서 최종 계약을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가능했지,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 말레이시아 수출도 신규 수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재 신규 수주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FA50을 수출하게 된 거는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뭐 MOU도 맺고, 그 다음에 가계약도 맺고, 이런 단계를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 최종 계약 단계가 이번에 성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나 있던 거죠. 마무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수주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규 수주가 유력했던 몇몇 사업에서는 한국이 탈락해버리는 상황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차라리 가만히 있었다면은 K방산 그런 대로 기대를 해볼 만한데, 윤석열이 해외 나가면서 뭐 영업활동 한답시고 설치는 바람에 완전히 망쳤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윤석열이 나대는 바람에 망친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용비어천가를 떠들고 다녔습니다. 앞으로도 쾌청할 것이다. 역대급 K방산 성적표 날아온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띄우고 있죠. 전망 아주 진짜 장밋빛 전망이죠.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방산 수출이 팍팍 늘고 있어도 이런 기사 생전에 쓴 적이 없었는데, 윤석열 들어와가지고는 성적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적이 좋을 거다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습니다. 마치 왜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잘 쳤다고 뻐기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왜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보면은 시험 잘 쳤냐? 아니, 놓쳤어. 몇 개 놓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애들 항상 성적 좋아, 오히려. 그런데 별로 성적 안 좋았던 애들이 야, 잘 쳤어. 잘 쳤어. 아싸. 이번에 내가 성적 팍 오를 거야. 걱정하지 마. 이번에 잘 쳤어. 아싸. 이런다고.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은, 엉망진창인 애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 꼭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상태가 딱 그런 겁니다. 시험은 못 쳤는데, 허세만 잔뜩 늘어나 있는 상태인 거죠. 거기에 언론들이 같이 부하내동해가지고 함께 용비어천가를 불러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국민들을 모두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들고 나옵니다. 현대로템, 항공우주, 하나, LIG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실은
작년에 다 체결된 것이거나 앞으로 더 많이 좀 교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특히 양해각서 체결이라는 거는요, 사실 거의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무기는 누가 사들입니까? 예, 정부가 사들이죠. 각국의 정부가 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화 같은 경우 보세요. MOU 체결이라고 했는데 누구랑 체결한 겁니까? 국영 방산업체와 무기체계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죠. 방산업체와 체결한 거예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부가 체결을 해줘야지, 예? 정부하고 합의를 해야지 그때부터 수출이 되는 겁니다. 방산업체와 체결했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의미가 없느냐? 이런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뭐 F-35를 수출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나라 F-35 수출할 때 그러면 비행기만 깡통만 살짝 수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따라서 부속품도 함께 수출해야 됩니다. 그럼 부속품을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제공을 하고 또 정비를 할 때 정비도 인력도 제공해야 되고 이런 협력업체가 한국에 꼭 있어야 되죠.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에서 우리나라에 전투기를 수출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협력업체가 하나 있어줘야만이 정비도 할 수 있고 부품도 공급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루마니아에 뭐 무기를 수출하려고 해. 그런데 루마니아 업체, 협력업체가 하나 있어줘야지 무기 수출이 되는 거야.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업체 그냥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겠다, 무기 팔겠다 하면 절대 안 사줘요. 우리나라 국내 업체와 조인을 해가지고 팔겠다라고 해야지 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조인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이제 루마니아하고 세일즈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곧 팔린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왜? 앞으로 사우디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지금 사우디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 그럼 솔직히 우리가 미국 때문에 사우디에 무기를 못 파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떡하려고? 즉 이거는 다 현재로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 의미가 있는 거는 이미 작년에 다 해결이 됐던 거. 올해 그냥 사인만 한 거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올해 새로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올해 하기로 됐던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출을 하기로 했던 많은 사업들이 무산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르웨이의 흑표 전차 수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한국이 노르웨이에 K2 흑표 전차를 수출하겠구나 다 알고 있었어. 노르웨이가 처음으로 유럽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산 무기를 사들인다. 그것도 주력 전차로 한국산 무기를 사들인다. 나토 국가로서는 처음이다. 막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폴란드가 한번 샀기 때문에 노르웨이도 그래서 뚫었나 보다.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에 노르웨이가 K2가 아니라 독일의 레오파드를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막판에 실패를 해버렸어. 자, 그런데 국방부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전망을 계속 내세웁니다. 뭐라고 한다? K2가 레오파드하고 막판까지 갔잖아. 그만큼 K2가 좋다는 얘기지. 앞으로는 잘 팔릴 거야. 요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자신들이 책임 추궁을 받을 것 같으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문제는 노르웨이뿐만 아닙니다. 폴란드도 지금 입장이 이상해요. 원래 폴란드는 올해 이 K2 전차 2차분을 도입할 예정이었고 이 2차분은 폴란드의 생산 기지를 만들어 두고 폴란드에 생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로 하자면은 4월 달에 이 본계약이 체결이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 계약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가 총선을 치러야 되는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따라서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총선 가을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올 초에 이 K2 전차 2차분이 계약이 끝났어야 해. 근데 이게 지금까지 미뤄지고 어제 6월 달 지나가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 상황이 왜 나왔느냐? 예. 한국 K 방산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추락했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도 이거 한국산 무기 계속 사야 돼? 사도 돼? 이런 의구심을 품는 단계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이 폴란드 수출 전선이 갑자기 먹구름을 맞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죠? 노르웨이는 실패하고 폴란드는 갑자기 상황이 나빠지고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면 유럽 쪽이니까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데가 워낙에 그 유럽 국가들한테만 좀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그런데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호주도 갑자기 한국산 무기를 사겠다라는 계약을 중단해 버립니다. 원래로 하자면은 우리나라 K21 장갑차를 개량한 레드백 장갑차를 호주가 200여 대 구입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취소해 버립니다. 자주포 추가 도입 역시 중단됩니다. 한화가 정말 호주에 수출할 거라고 자기들 딴에는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K21 장갑차를 대폭 개량한 레드백 장갑차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수출이 될 거였는데 갑자기 호주가 싫어, 안 돼, 하지마! 로 바뀝니다. 이 모두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4월 달에 호주에서 장갑차를 안 사겠다고 했는데 그 직전까지 이 우리나라 언론들은 한화가 유력하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3월 5일. 이때 4월 24일인데 호주한테 뺑찌 먹기 직전까지 우리나라 언론들은 호주에 장갑차를 팔 거라고 기대 만빵이었던 거예요. 사실 한화 쪽에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올 초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고 못 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당장이라도 수출이 가능할 것처럼 이렇게 떠버린 거죠. 그러면서 K방산 했던 거예요. 다 거짓말이지. 이걸 다 윤석열의 공으로 몰고 가려다가 이제 실패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K방산 가지고 용비어천가 한번 불러볼래 했는데 나가리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호주는 3월 달부터 안 살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냈느냐? 보세요. 이게 3월 달에 나온 이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국방전략점검 호주 헬기 장갑차 구매 재검토하기로 했대잖아. 이게 언제적 기사? 작년 11월 달에 나온 기사였어요. 그런데 한화가 유력하다고 했다고? 작년 11월에 이미 안 된다고 보도가 났는데 올 3월까지 한화가 팔 거라고, 장갑차 팔 거라고 이렇게 보도를 해? 얘는 자, 이것도 어디서 나온 거다? 연합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이 기사를 보지도 않고 이 기사를 썼다는 놈은, 이 기사 쓴 놈이 이거는 정말 그 최소한의 기본적인 취재조차 안 하고 그냥 속된 말로 빨아주는 기사를 써버린 거예요. 이거는 한화에 대해서 한화를 홍보하는 기사인 것 동시에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의 치적을 홍보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읽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올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팔기로 한 무기 수출 다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노르웨이 무산됐고요. 그 밖에 호주도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 밖에 호주뿐만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뭐 그런 나라들도 특히 이제 지금 나오기로는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무기를 살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분위기였다면, 작년 초 같은 분위기였다면 당연히 한국산 무기를 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급 상황이 바뀝니다. 이 상황이 바뀐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작년에 윤석열이 나토에 간 적이 있죠. 나토 가서 뭘 했다? 바보짓 하고 왔죠. 솔직히 나토 초청을 받았으면 사실 나토 국가가 아닌데, 유럽 국가가 아닌데 나토에 초청을 받아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거기 가서 잘만 했으면 장갑차도 팔았고 탱크도 팔았고 다 팔아 먹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윤석열이 전형적으로 뻘짓 바보짓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리버리하고 왔잖아요.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벌어진 일이 이런 겁니다. 한 나라의 정상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겁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합의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랬으면 과거에 했던 약속을 계속 지킬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킬 경우에 한국 쪽도 우리 약속을 정말 준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타진을 해봐야 되겠지. 그 타진을 하기 위해서 나토에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어느 정도만 역할을 했어도, 기본만 했어도 이번에 다 파는 거였어. 근데 기본을 못했다는 얘기지. 기본을 못했으니까 팔기로 했던 그 많은 무기가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다고 해보세요. 언론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무기를 많이 팔 때도 마치 문재인 정부 때문에 무기가 안 팔린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던 게 기성 언론들 아닌가요? 무기에 더불어 원전까지 팔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문에 원전을 못 팔고 있다. 겨우 무기밖에 못 팔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잖아.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 원전은 애시당초 안 되는 거였고 팔기로 돼 있었던 무기마저 못 파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러냐? 이 무기라는 건요, 철저하게 국익에 따라서, 이 철저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애들이냐, 또는 우리가 저 나라 무기를 사줬을 때 저 나라와의 외교관계가 어느 정도 돈독해질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양한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가 저 나라하고 무기 거래를 했을 때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라는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만이 결론이 나는 것이 이게 무기 거래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이 뻘짓을 하고, 윤석열이 나토 가가지고 이걸 바보짓 하고 오는 바람에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대폭 추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야 어떻는지 모르겠으나 이 각국의 정부, 나토 소속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한국 못 믿겠는데 저렇게 어리버리한 애를 이렇게 대통령으로 뽑았어. 그 어리버리한 놈이 나오면 준비나 좀 제대로 시키든가. 이 공무원들이 왜 저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나라들은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는 바보가 그 자리에 앉아도 어느 정도 돌아가요. 근데 바보가 고집이 세잖아? 그러면 그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지금 윤석열이 딱 그 꼴인 거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야야야 안 돼. 야, 이 문재인 있을 때 하고 지금 상황이 틀린 것 같아. 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유럽 국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나치게 미국에 의해서 정치가 좌우되고 결론이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는 우려입니다. 미국에 의해서 지나치게 좌우되는 것 같다. 이게 유럽 국가들한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상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미국하고 나토 체계를 갖고 있지만 자신들의 자존심이 훨씬 세요.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지고 있는데 항상 우리가 보면 일본 보면 가짠잖아 솔직히. 아우 겨우 1,500년 되는 것들이 진짜 아우 씨 저 외놈들 아우 이러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은 말 그대로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미국 기껏해야 200년 아우 근데 쟤들이 힘 좀 세다고 아우 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미국에 의존을 하지만 반드시 미국에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기를 사들이는데 굳이 미국산을 안 사들이고 한국산을 사들이는 이유는 미국하고 그닥 멀지도 않으면서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의해서 지나치게 좌우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사주고 싶겠어요? 아닌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유럽에 팔기로 했던 무기들이 와장창 나가리 되는 겁니다. 뭐 호주도 사실 그렇게 보자면 같은 맥락인 거죠. 호주가 아무리 미국하고 가깝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나라, 미국이라면 거의 미국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의 물건을 살 바에야 차라리 미국산 물건을 사지. 안 그래요, 여러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이 돼 있지만 미국하고 상당히 가까운 나라다. 그리고 물건 잘 만들어. 그러니까 사지. 한국이 미국의 종속국이나 다름없어. 미국의 51번째, 51번째 그 주 같아.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미국 걸 사지 한국 걸 사겠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꼬라지로 보이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한국산 무기가 안 팔리는 겁니다. 팔릴 수가 없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 무기 사시겠습니까? 나라도 안 살 것 같아. 차라리 미국산 사지, 좀 비싸더라도. 안 그래요? 자, 그리고요, 이 무기라는 거는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그대로 투영되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꽤 고급스럽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도 신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자꾸 벗어나고 저 얼빠진 애가 얼빡한 애가 뭐야 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사겠냐고. 마치 그런 거지. 트럼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할 때 미국에 대해서 신뢰가 있던가요? 우리도 보니까 야 이거 저 트럼프가 저 웃긴다 야 미국도 저런 대통령이 다 당선되고 그러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트럼프보다 더한 애가 지금 와 있는 거야. 그런데 한국산 무기 사겠냐고. 안 사죠. 살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지금까지 언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업적, 거기에 숟가락만 얹었던 윤석열을 엄청난 세일즈 외교를 한 것처럼 떠벌떠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거짓말이 드디어 들통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또 뭐라 그런다? 이제 또 전 정부 타령 들어갈걸? 자, 이게 정말 웃기는 상황인 거죠.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웃기는 상황이죠, 여러분. 진짜. 문광진님, 나도 안 산다. 나 같아도 안 사죠. 톨톨님, 미국에서는 미국을 배워먹지 못한 천박한 졸부라고 해요. 그렇게 봅니다. 미국, 유럽 국가에서 볼 때는 한국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그동안 잠자고 있었으나 이제 자신의 저력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본 거야. 아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본 거야. 그런데 얘가 와가지고 완전 이미지 배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확 빠집니다. 브랜드 가치가 빠지니까 한국산 무기를 안 사는 거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그죠? 한상민님, 다들 보는 눈이 있겠지. 맞아요. 보는 눈이 있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도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결과로서 바로 이 K방산이 올해 들어서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겁니다. K방산이 갑자기 작년까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올 들어서 이렇게 줄줄이 실패를 보이고 있는, 올 들어서 갑자기 망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 없어요. 오로지 윤석열 때문인 그런 겁니다. 안타까워요. 이제는 무기 관련 수출만 이렇죠. 점점 다른 데로 번져 나갈 겁니다. 특히 이 한국, 이제부터 처음에는 이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빠지겠지만 앞으로는 한국산 다른 제품들로 번져 나갈 우려가 큽니다. 그동안은 한국을 나름 선진국으로 보는 그런 이미지가 가렸는데 이제부터는 중국이나 비슷한 나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유, 한국 역시 일본보다는 한 수 아래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대신 한국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선진국은요,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소프트 파워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문화의 힘. 근데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 문화의 힘이, 한국이 전 세계를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영화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많이 파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팔어. 그래서 얼마나 신뢰도가 높아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국산 제품으로까지, 한국의 브랜드 가치로까지 번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 하나 때문에 이거 다 말아먹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뽀미님 말처럼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 때문에. 자, 다음. 그렇죠. 네. 데빌 존님, 계약서 서명할 때까지 계속 관리해 줘야 하는데, 그렇죠. 계속 관리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미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깎아 먹으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걸 참 답답스럽네요. 자, 그렇죠.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2분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